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3년부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제 연구를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직업이 교사다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에서 여성, 그 다음에 학교로 나오게 돼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면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체계적인 교육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연구를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어떤 교육 지원 시스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전학교육 모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북한 이탈 청소년의 현황을 보게 되시면 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지금 3,000명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3,000명인데 그 아이들이 이 남한으로 온 이후에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남한 아이들과 비교되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견디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가 지금까지는 단일 집단으로서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라는 하나의 집단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가 쭉 만들어져 왔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부작용을 많이 일으켰냐면은 아이들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단일적인 집단으로서 지원되는 교육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했던 면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부모님은 학부모님대로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 구성을 보게 되면 2012년 통계인데요. 지금은 아이들 출신 배경이 더 다양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북한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국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아이들보다 수가 적어지게 됐어요. 이 얘기는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라는 하나의 틀 가지고서 교육을 할 수도 없다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제3국 출신 아이들은 언어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문화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중단 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2007-8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중도 탈락률이 높은데 그 중도 탈락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기초 실력이 부족해서였어요. 아이들을 만나서 교육을 해보면 15세, 16세인 아이들인데 수학이나 영어에 있어서는 전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 실력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남한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갭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이제 스스로 이 갭을 메우지 못하고 좌절하고 학교 그만둬버리고 많은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지금 2012년에 왔을 때 이 비율을 보게 되면은 기초학력 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령이 많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도 탈락하는 비율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에 대한 수요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적절하게 해와서 일어난 좋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 학업 중단을 하게 된 이유가 학교에 나오지는 않지만 대안학교로 옮긴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민이나 출국, 제3국으로 출국하게 된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더 이상 남한 사회에서 어떤 그 남한 아이들과 비교되는 것 말고 좀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어떤 진로를 찾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커졌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 이것 역시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요. 청소년 시기라는 이 고유한 나이에 갖고 있는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자기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찾아내서 자기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성취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 발달 과업이 있는 데다가 새로운 사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남한 사회라는 완전히 다른 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그 사회의 경제 구도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남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2배, 3배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왔을 때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어떤 미래를 꿈꾸거나 진로를 선택하거나 이거보다는 사회 속에서 그냥 요구하는 게 뭔가 안정적으로 적응해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렇지만 남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특히 사회적 관계망도 약하고 그 다음에 학력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저하 부분은 남한 학생들하고 비교해서 따라잡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 좌절감, 아주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로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해보고 싶어도 일단 남한 사회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하고 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줘야 될 부모님이나 친척, 그 다음에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남한 사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진로가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진로를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 출생지부터 시작해서 교육 경험, 탈북 경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3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아이, 북한에서 바로 3일, 4일 만에 한국으로 오는 아이, 중국에서 있는 아이, 그 다음에 북한에 있으면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은 아이,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지위에 계셔서 많은 경험을 한 아이도 있고 아주 아무런 경험도 하지 못하고 정말 북한에서 살고 있기는 했지만 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다양한 그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단일한 어떤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라는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서 교육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면에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 맞춤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별 맞춤 교육이라는 이것은 북한에서 온 북한 이탈 청소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각자 자기 능력에 맞게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별 맞춤 서비스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가 교육의 평등권입니다. 여기에서 교육의 평등권이라는 것은 취약해서 학습할 권리를 똑같이 준다는 것과 그런 동일성의 원리 외에 지금 북한 이탈 청소년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 적합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교육의 평등권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 중심의 교육.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의 중심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진로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 중심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부분에 있어서 이 서울시 내에서도 진로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에게도 필요한 교육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남한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찾아서 그 아이가 스스로의 진로를 선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차려진 밥상, 많은 반찬과 많은 음식들이 화려하게 차려진 밥상을 아이에게 주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는 하나도 없다든가 하나밖에 없다든가 했을 때 그렇게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차린 밥상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먹고 싶고 그 아이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소박한 밥상이 그 아이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할 때에도 기관이나 단체 입장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 서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했을 때 그 교육의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인별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아이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환교육 모형이라는 걸 찾아냈는데요. 전환교육 모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원래 시작은 특수교육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 집단이죠. 장애 학생들이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사회복지를 수혜하는 수혜계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는데 필요한 그런 교육 모형,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전환 교육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넘어가 버렸네. 이제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인생의 각 단계별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이나 직장으로서.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업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전환교육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장애 학생들을 위한 그 교육 모형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근데 장애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장애라는 것을 다름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불려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성장해서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 필요한데, 특별한 능력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아이에게 특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가와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각기 다른 그런 개별적인 특수성에 맞추어서 그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교육 지원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렸을 때 온 이 초등학교에 들어온 북한 이탈 청소년들 적응률이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적응률이 높아요. 어렸을 때 와서 이 전환의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가 쉬운데, 중학교에 와서 이제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로 단계로 넘어갔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문제들을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자라는 것이 전환교육의 이 모형입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전환 장애 요인을 제가 두 가지로 봤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장애 요인은 이 아이들의 개인적인 특성 자체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은 것, 탈북 경험, 아까 얘기했듯이 출생지부터 시작해서 언어 문제, 학력 교성까지 아이마다 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특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는 이 지원 체계, 교육 지원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이 아이들이 성공적인 성인으로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면 어느 분이든지 이 북한 이탈 청소년 교육에 전담을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인데, 일관성과 체계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이제 만나면, 선생님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의 이제 이런 배경들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잠깐 교육을 받고 나면은 다음에 새 선생님을 만나면 또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얘기들을 또다시 전부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을 만나면 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 자체도 이 아이가 첫 단계에서 받은 교육의 성과라든가 결과에 비춰서 그 다음 단계 교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 따라서 너 어디서부터 배웠니?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하다 보니까 전혀 교육이 있어서 체계성이라든가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지금 이제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이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이 허브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들과 그 다음에 각 기관들이 마련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들이 각기 다 다르게 있고 아이들도 적극적인 아이와 그 다음에 소극적인 아이가 받는 교육의 내용이 다릅니다. 적극적인 아이들은 학교에서 주는 교육 지원도 받게 되고 외부 단체에서 주는 거, 기관에서 주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소극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탈북 청소년이라는 자체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오는 지원 자체도 부모님과 학생들이 전부 거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으로 숨어들게 되면서 그 소극적이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단체들 교육들을 찾아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부족한 점들로 인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도 못하게 되고 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서 그런 소극적으로 숨어드는 아이들도 전부 찾아내서 동등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지원들을 막아서 교육의 비용이라든가 인력 면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를 들 수 있겠는데요.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본 교사들이 처음에는 이제 의욕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학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게 다른 많은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한테만 관심을 집중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가 갖고 있는 보통 평균적인 다른 남한 아이와 비교했을 때 지원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담임교사나 담당 선생님이 전부 찾아서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죠.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마음은 해주고는 싶으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년 동안 고이고이 얘를 잘 간직했다가 다음 학년으로 올려보내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전체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아이에게 그 학년에서 그 아이에게 주어져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달성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지원들을 주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또 다른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하면서 한 해 한 해 발전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연계를 지어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너무 부족했다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체계들 간에도 통일부, 그 다음에 교육부,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노동부, 그 다음에 민간단체들 각기 자기네 입장에서 각기 다른 면에서 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향해서 막 지원을 하고 있으나 받는 이 북한 이탈 청소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이쪽에서 받아야 할지 이쪽에서 받아야 할지 뭘 받아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들이 전부 기관들 간의 의사소통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환교육 모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 전환교육 모형이라는 것은 특수교육에서 하는 전환교육 모형을 가지고 와서 북한 이탈 청소년에게 맞게 만든 건데요. 먼저 하나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가지고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전혀 없습니다. 남한 사회를 들어와서 받는 심리적 충격,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원 단계에서는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단하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한 사회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경험할 수 있게 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든가 개인적인 심리 상태라든가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진단해서 아이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와 학생,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필요로 하는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전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전환교육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무슨 거창한 위원회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앞으로 받아야 할 그런 실무자들을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가 같이 앉아서 이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인가,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기관과 줄 수 있는 실무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아이의 교육이 진행되면 좋겠다라고서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단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실현을 해 나가는 건데요. 이제 전환 준비 단계, 그래서 이제 아이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학교가 초등학교군, 중학교군, 고등학교군, 거기서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중학생이면 고등학교로, 고등학생이면 이제 성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환교육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모임을 같이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얘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 점검을 한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피드백을 해서 다시 수립을 하고 하면서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교육위원회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딴 게 아니라 이제 전환교육 코디네이터라는 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학교마다 코디네이터가 있기는 해요. 하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중간에 이 실무자, 이 교육을 지원하는 사람과 학생과 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지금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의 역할을 분담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교육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지원하는 지원기관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사람은 역할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라는 역할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요구를 확인해서 실무자에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이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아이에 관련된 자료들을 축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할은 이제 각 민간단체나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특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한테 교육을 하는 사람과 아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 북한 이탈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남한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면은 학력이나 사회적 기술 부분에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부분을 메우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메워야 할 대상이라고 사회나 기관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봤을 경우에는 이 아이들은 항상 일탈 집단으로서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 집단밖에 되지 못하고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고 사회복지 수혜 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바꿔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우리 사회의 다른 일원으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에게 각자 자기에 맞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 지원 단체들 간의 교류,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사소통을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코디네이터를 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요. 전용 인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아이 하나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게 될 것인가 아이의 요구와 아이가 필요로 하는 그 진로에 대해서 이 교육을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정보들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이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